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를 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내에서 진짜 폭발적인 성장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굉장히 잘 발굴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은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켓몬 헌터 같으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항상 종목을 잘 골라오시는지 오늘 빠르게 리뷰를 3가지 종목이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비스 나와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갑자기 상승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7%대의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하고 있어서 네. 이거는 뭐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10시를 기점으로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1월 7일에 소개해드리고 주가가 또 최근에 많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많은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은데 목표 주가도 달성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30%에서 50% 정도만 좀 비중을 조절하는 게 어떨까 일단 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또 명료하게 팁을 주셨고요. 그 다음 종목 옵티코어도 보도록 할 텐데 옵티코어도 마찬가지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대 강세.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탄력을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177% 넘기는 상승률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옵티코어도 사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소개해드렸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침을 겪고 나서 최근에 주가의 랠리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으나 사실 모비스나 옵티코어 같은 기업들은 아직은 좀 성장에 대한 기간이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옵티코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갖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30에서 50%는 충분한 비중 조절로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티코어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29% 넘기는 상승률 나오고 있지만 어제 굉장히 강했죠. 다만 오늘 차익 매물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할지 어떤 관점이실까요? 네, 이 종목은 어제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다가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원전 얘기했을 때 오르비텍에 대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륨이라던가 성장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비로소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 하락에 따라서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이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이만큼 최근에는 대장주들이 시장을 약간 지배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중소형 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헤드라인에 주목하셨을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피 상승세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가시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코스피 5천을 달성을 하고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정부 정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차 상법 개정 필요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이고요.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을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행 전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의 시간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에 적용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고 위반 시에 과태료도 있고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을 하고 최근까지 주식시장이 이제 기존에 얘기했었던 대로 많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궤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인 거고 금융당국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도 상장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사실 작년에 좀 이슈가 되고 요즘에는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점화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종목명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은 UIL이라는 종목인데요. 생소하기도 하지만
늘 대표님께서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주시니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PER 5.6배 그리고 상법 개정안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키포인트부터 짚어주세요. 네, 이 회사는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지만 저평가, 상법 개정안 수혜, 그리고 고배당, 그리고 풍부한 현금성 보유, 안정적이거나 모멘텀과 관련된 웬만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UIL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많이 좀 못 들어보셨을 종목 기업일 것 같은데 이 회사는 200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전자제품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 비중이 휴대폰 부품이 86% 그리고 전자담배 부품이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자제품의 기구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는 지금 휴대폰 부품 중에 어떤 거를 좀 주력으로 만들고 있냐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핸드폰의 유심 트레이를 비롯한 각종 부품을 공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콩, 베트남, 중국, 인도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매출액의 85%가 지금 베트남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의 모델 초도 분량의 심트레이를 납품할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처음 들었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아까 화면에 있었던 것처럼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 원, 순이익이 3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가총액이 1,100억 원 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AI나 폴더블폰 확산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지금 폴더블의 플래그십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폴더블과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26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에도 충분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스마트폰에 우리가 보면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유심은 뭐 가입자 식별, 네트워크 인증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로 알려져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게 기술력이 있을까? 저게 돈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회사는 S3 때부터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방수 기능이 도입이 되면서 기술이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고 그거를 맞춰야만 계속 삼성전자랑 함께 할 수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 특허도 취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련된 부품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낮거나 좀 뭐 돈 잘 못 벌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회사를 통해서 완전히 좀 깰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폴더블과 관련돼서도 앞으로 충분한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1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저평가된 기업이고 저희가 올해 2025년을 추정했을 때 PER이 지금 6배도 되지 않는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이 연결고리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두 번째 키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주셨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주주환원율에 대한 강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에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취득 규모는 약 35억 원 규모이고 일단은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소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또 다른 장점은 2024년도 결산 배당에서 주당 400원을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거의 8%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고배당이고 코스닥 평균 시가 배당률이 2.5%인 거를 감안하면은 거의 3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 돈을 잘 벌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의 순현금 규모는 약 730억 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100억 원 대비하면 66%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흑자까지 낸다라는 점에서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그리고 고배당 안정적인 본업의 수익성 풍부한 현금성 자산
누군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업이 결국 성장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폴더블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에서 강조하는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UIL 거래량이 최근에 많지는 않고 이제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가능 구간은 한 3,400원에서 500원 정도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이 4,2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은 3,000원 정도로 좀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UIL의 주가가 진짜 신기하게도 다시 한번 빨간 쪽으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딱 말씀해주신 3,500원 구간인데 오늘 매수하는 관점 어떨까요? 이 회사는 워낙 저평가돼 있고 모멘텀이 많이 있고 지금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앞서 이제 리뷰를 했었던 기업들도 그 당시에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UIL도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 좀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소에데스나 이 잔금 해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를 간다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유망한 기업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드린 UIL 같은 종목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잠금 해제를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충현 대표님이 나오실 때마다 이제 그 종목들이 튀어오르고요. 말씀하시자마자 튀어오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아직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통해서 전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이 시간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